급변하는 AI 시대에 기술을 규정하고 사람을 보호하는 법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공지능 기본법의 체계적인 해설서 AI 기본법을 발간하신 이수경 변호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인 화우에서 TMT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경 변호사입니다. 원래 정부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하다가 2021년부터 화우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화우에 합류하시기 전에는 정부에서 15년 이상 방송, 통신,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정책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을 해오셨는데요. 원래부터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네. 대학원 다닐 때 이제 IT 쪽 전공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무 경력을 쌓고 싶어서 사법연수원 졸업하고 바로 2007년도에 이제 정보통신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부에 들어가면 다른 부처하고 달리 IT 분야나 통신 쪽이 워낙 기술 발전이 빨라가지고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님들께서 정책 담당자가 제일 잘 알아야지 그 정책을 잘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업무가 바뀌면 항상 오셔가지고 먼저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그렇게 15년 동안 하고 났더니 밖에 나와서 이제 이거를 좀 알릴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마침 화우에서도 이제 TMT 신설하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셨을 때 제가 보도자료 작성해서 배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책이나 입법에 참여했을 때를 되돌아보셨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제 제가 만든 법안이 사실 시행되거나 이렇게 완료가 되는 게 가장 사실 보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어떤 법안은 되게 좋게 이제 좋은 반응을 보일 때도 있지만 나쁜 반응을 보일 때도 있어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 해외 사업자들 중에 국내에 이제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그런 해외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화를 하거나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본인의 불만 사항을 사업자한테 직접 알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될 때 그런 분들이 요청하시는 분이 내가 해외 사업자 누구누구에게 연락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2018년도에 정보통신망법에 국내 대리 제도를 최초로 도입을 했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 연수 갔다고 하다 보니 전기통신사법에도 들어와 있고 이제 이번에 게임 산업법도 들어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얼마 전에 세미나도 관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오픈 AI라든지 딥시크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생겼을 때 국내 대리인한테 연락을 하면 이제 정부에서도 쉽게 접촉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국내 대리인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이제 법 개정과 별도로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내가 좀 더 잘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게 돼가지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하긴 하는데 모바일 전자고지라고 해서 전기 요금이라든지 통신 요금이 예전에는 이제 종이봉투에 우편으로 해가지고 배송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전자로 받을 수 있고 또는 이제 그런 아예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를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법에 규정이 없으면. 그래서 본인 확인 기관들이 연계정보라고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 제도를 통해야지 꼭 한 사람에게만 그게 배송이 될 수 있도록 되는데 사실 법상으로는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제가 정보통신망법에 이제 그 제도를 도입하는 연구과제를 화우에 와서 저희가 우리 어서 변호사님들과 같이 수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인용이 돼가지고 얼마 전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은 그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가 옛날에는 임시허가 제도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허가받아가지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되게 뿌듯해가지고 이제 그런 요금이 부딪혀 올 때마다 이거 우리가 한 거다 약간 이렇게 보람 느껴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뿌듯하실만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간하신 이 도서가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국내 최초의 체계적인 해설서로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저도
정부 입법이라든지 국회 입법 대응을 하면서 보는데 사실 재정법을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서밋이라고 작년에 이제 있었던 AI 관련된 국제 회의에서도 안전연구소를 미국, 영국 이런 다른 나라들이 많이 도입을 하는 게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연구소를 어떻게 하고 있지라고 알아보다 보니 과기정통부라든지 부처에서 AI 관련된 정책들을 엄청 예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제 축척이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이구나라고 해서 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이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비난이라든지 또는 이걸 왜 만들지? 이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제기가 되어서 이번에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침 이제 커뮤니케이션 북스라고 법률 관련된 출판사는 아닌데 AI 책을 100권 정도 만들어 보겠다라는 시리즈를 기획을 하시면서 이제 법률 관련해가지고 한번 써보겠냐라는 제안이 마침 와가지고 이게 시행령이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만들 때까지 기다릴까 하다가 일단은 우리가 세계에서 2번째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시행은 또 1번째로 시행을 한 그것 때문에 우려도 굉장히 많아서 이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써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결심을 해주시고 출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 커뮤니케이션 북스 출판사에 들어가서 다 세봤는데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네, 저도 처음에 집필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야들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AI가 우리 생활이 너무 많이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